네, 이번 주 이틀 만에 끝나네요.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단단히 버텨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다음 주 장을 함께 예측해 나가보시죠. 유스탁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코너 잠깐 시작하기 전에 얘기 나눴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움직이는 섹터들이요. 다 이런 전쟁 관련 종목들이라서 네. 방산 섹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과연 이쪽의 시세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이냐. 오늘 외국인 순매수 1등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 반면에 순매도 1등이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러면 당분간 주도 섹터였던 삼성전자에서 조금 지정학 리스크 쪽에 관련된 섹터의 수급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말 이란을 공습한다면 이 이슈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방산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인지 그 부분부터 판단해 주시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사는 단기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잘 협상이 되는, 그러니까 그 명절 기간에 협상이 되는 듯 했는데 또 간밤에 나온 뉴스를 보면 또 뭔가 10일 안에 뭔가 알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공습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어떤 군사력 차이, 이란의 군사력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단발 이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방산주가 오르는 건 제한적이고, 오히려 방산주가 이렇게 오르면 조금 고점에 사서 좀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시거든요. 그럼 저 오히려 비중 줄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는 지금 쉬어가고 더 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여전히 주도다? 당연히 더 가지 않을까요? 증시 자체가 네.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도체가 뭐 지금 조정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오늘 매수 시점인 거네요? 항상 매수 시점이죠. 아, 그래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산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방산을 좀 바라보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동안 랠리를 펼쳤던 게 실적 중심으로 올라왔었던 네. 거였고, 마스카 프로젝트가 그 불을 더 지펴주면서 작년 한 해 정말 엄청난 섹터였잖아요, 네. 조선이. 근데 이제 슬슬 조선 쪽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대미 투자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조선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기자재단이 더 강해요, 사실은. 대형주나 중소형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선의 어떤 쪽이 더 매력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뭐 사실은 뭐 다 매력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 어저께 나온 뉴스 보면은 그 미국이 조선업 관련해서 로드맵을 공개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발주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조를 할 거고, 또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중국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된 배가 아니면, 그러니까 메이드 USA 배가 아니면 다 컨테이너 선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혜를 더, 그러니까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핵잠수함, 물론 핵잠수함 이슈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캐나다 관련해서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조선주들이 사실은 갈 듯 하다가 결국엔 6, 7개월 행보 박스권을 보여줬는데, 저는 뭐 이 이슈로 당장 뭐 계속 급등세로 간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완만한 상승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선 3사, 뭐 현대, 삼성, 하나 뭐 쪽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을 따진다면 기자재 쪽이 좀 더 탄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내가 약간 수익률을 좀 더 높일 거다 그러면 기자재 쪽을 보는 게 맞고, 나는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를 볼 거라 그러면은 조선 3사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더 좋은 전략이다 말하기에는 사실은 전부 다 옆으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짜도 나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조선 3사가 박스권 돌파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기자재 쪽으로 본다라면 엔진 쪽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촘촘하게 옆으로 횡보하고 일자 형식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충분히 모멘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뭐 3사가 지금 모두 다 좋다. 뭐 어느 기업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지금 다 자리를 돌파 직전으로, 정고점 돌파 직전으로 좀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주항공 쪽은 지금 사실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까요? 스페이스 X 기대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디저스 리스크 속에서 방산과 우주항공이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스피어 같은 경우는 미국과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어요. 스피어도 그렇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보면 납품을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적이 실제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우주항공은 바라볼까요? 사실은 뭐 우주항공이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납품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납품의 금액 자체가 뭐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따져도 몇십억 단위의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핵심적인 사업이 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우주 항공 산업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시간에서도 올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되게 좀 어렵다. 뭔가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 대장주 쪽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더라도 흐름이 안 끊긴다라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고, 그런 실적이라든지 큰 흐름에서 본다라면 뭐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 시스템은 최근에 지난번에 급등하고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 충분히 가격적인 부담감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우물보다는 한쪽만 보는 것보다 여러 개를 좀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방산도 엮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좀 안정적으로 본다라면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조선이나 방산 지금 저희가 다뤘는데 이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 하나만 꼽는다면 그 종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죠. 아.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고 우주, 항공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번에도 김성현 회장이 어쨌든 1월 달 첫날에 처음으로 방문한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뭔가 올해, 내년까지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 저희 정유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최근에 정유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다행히 정제 마진이 올라오면서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공급 측면에서도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해질 거라는 판단 속에서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GS도 사실 실적이 석유화학 쪽은 좀 부진한데 이 정유 부문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쵸. 순이익이 크게 챙길 수 있었고요. SOL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최고치 경신 직전입니다. 차트 보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오일에 대한 판단, 사실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긴 한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시간에서도 SOE 이런 얘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손이 안 나간다. 네. 진짜 손이 안 나가는 기업죠. 근데 유가가 사실 저도 매일 체크한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7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50달러 초반에 있었던 게 70달러 언저리까지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갈수록 이제 비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성수기 시즌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휘발유 사용이.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하고
또 지정학 리스크, 뭐 베네수엘라 뭐 큰 시장 크게 뭐 점유율은 적다고 하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유가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들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죠. 특히 정제 마진 말씀하신 것처럼 정제 마진이 엄청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 기업이 또 고배당 주로 계속 분류가 됐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사실 선택지는 많지는 않아요. SOE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GS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좀 GS가 낫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쪽으로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SOE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S-오일이요? 네. 오,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거죠? 일단 분위기는 계속 그 작년 가을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계속 열려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S-오일 봤습니다. 그 석유화학은 따로 떼놓고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 석유화학에 사실 최근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베네수엘라 쪽에 이제 재건을 한다면 한국 석유화학 기업이 기용될 수 있다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고 최근에 다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LNG 프로젝트 쪽으로도 석유화학 봐도 괜찮은지 궁금한데 중국이 항상 문제예요. 중국 석유화학 쪽에서 에틸렌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도 같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는 섹터입니다. 석유화학 어떻게 보세요? 이제 케미칼 쪽을 좀 본다라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약간 정부가 주도해서 좀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었고 또 이들 기업이 실적이 작년이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유화 최근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롯데케미칼도 뭐 나쁜 편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화학 쪽을 본다라면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화학은 업황이 안 좋을 때도 계속 흑자를 좀 보여줬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이쪽으로 해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석유를 포함한다라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SOE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좀 매력적인 부분들은 좀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약간 이제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단기 이슈에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들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섹터지만 대한유화나 금호석유화학처럼 최근에 추세에 또 눌리지 않고 계속 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저희 에너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에너지를 계속 가져왔는데 사실 시세가 너무 세잖아요. 전력설비 쪽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변압기는 계속 그 반도체 관세 리스크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의 탄력도를 본다면 전력 설비를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면 지금 에너지 대란이 계속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AI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장기로 매력 있는 섹터거든요. 네. 근데 뭐 관세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그리고 변압기 안에서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뭐 사실은 뭐 변압기는 그냥 세 개 중에 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세 이슈도 상관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관세 이슈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건 지나간 이슈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트럼프가 우리나라 기업한테만 변압기 관련해서 100% 핀셋으로 때리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LS, 현대, 효성, 뭐 산일까지 포함한다라면 뭐 그 중에 하나 좀 선택해서 대신에 좀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원전이 이제 어제 오늘 되게 강하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마스가 조선 관련돼서 어떤 그 로드맵이 공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1번은 첫 번째 투자를 이제 에너지 쪽으로, 딱 원전이라고 콕 집은 건 아니지만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관심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건 원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또 하나가 체코 관련돼서 추가 수주, 발주 소식이 좀 있었고, 또 한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원전을 건설하겠다, SMR 관련해서 위원회 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본다라면 계속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전 쪽을 계속 집중해서 본다라면 지금까지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전 말씀해 주셔서요. 우리기술이나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이 더 사실 탄력이 좋아요. 한신기계도 오늘 급등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 돌파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탄력적인 중소형을 더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좀 수익률을 아까도 조선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을 따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보성파워텍이 그렇게 못 가다가 오늘 상한가 네. 갔었잖아요. 근데 전 보성파워텍이 오늘 상한가 간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그래서 지금 매수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연봉 차트를 보시면 2015년도인가요? 그때가 15,000원, 16,000원이 최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길을 걷다가 상승 하락을 반복할 때 저항대가 8,000~9,000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엔 돌파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저는 한 1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팔기보다는 다음 주까지 흐름을 더 보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뒤늦게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거라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마이너스 10%면 이들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장은 전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은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그들 기업보다는 덜 하겠지만 안정적인 난 매매를 좀 하고 싶고 좀 길게 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전력 지금도 가격 상당히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10만 원 이제 돌파하는 거예요. 네. 진짜 한 1년 가까이를 진짜 플랫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10만 원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시세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막 10만 원 돌파했다. 대장은 대장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같이 눈여겨볼 종목이 한국전력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타 원전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이 체크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은 너무 강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험주고요. 증권주의 이 수급이 보험으로 갔나? 보험 오늘 다 상한가거든요, 줄줄이.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상한가인데. 근데 이제 보험주가 네. 뭐 좋은 이슈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은행도 갔고 그리고 증권도 갔고 다 갔죠. 다 가는데 보험이 못 갔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주가 조금 금융주 중에서 좀 저평가 받은 게 뭔가 하면서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사업 환경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실적은 조금 좋지 못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과잉 의료 관련돼서 이게 이제 비급여 항목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좀 그 국민건강 그 평가관의 시행령도 좀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제 보험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럽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좀 깐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험주들도 사실은 고배당주 하면 사실은 보험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목을 못 받다가 좀 올라오는 거라서 이게 이제 끝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증시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보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한가인 기업을 매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조정시 매수라고 말씀은 자주 드리지만 이게 조정이라는 기준 자체는 각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삼성화재라든지 뭐 현대해상 뭐 이런 쪽은 그냥 뭐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중소형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좀 변동성은 좀 내가 인지를 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하고 현대해상 이렇게 좀 큰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중소형은 변동성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증권주는요, 봐야 될까요? 사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과 섹터인데 안 사기에는 너무 강하고요.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5,650에서 7,250으로 단숨에 그 앞 6자를 뛰어넘었어요. 네. 지금 그 코스피의 상향 전망을 조정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된다면 진짜 증권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에서 증권주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이게 상한가를 가는 중소형 증권사들도 있고 대형 증권사도 있는데 전 대형 증권사는 싸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금융지주, 뭐 키움, 뭐 삼성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매수를 계속 좀 모아가는 게 전략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뭐 증권사가 뭐 7,600을 부르고 뭐 이런 거 자체는 뭐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더 높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혹시 8이에요? 예? 8자인가요?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1년 안에 간다는 건 아닌데 지금의 흐름을 본다라면 유동성이 예전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거기다가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온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K증시가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제가 지금 뭐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네. 그 갈 수 있는 내용들은 풍부하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간다라면 증권주는 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같은 의견이세요. 증권주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계속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 강한 시선 체크해 드렸습니다. 유스탁 유창일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